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여수시 돌산읍의 목장용지가 관광단지로 개발됩니다. 평창군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촬영 평창군 감시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 지방정원 1호인 경북 천년숲 정원의 개원식이 진행됐습니다. 포항시가 유망 중소기업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제주도가 관광철을 맞아 관광협회 업종별 분과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40년 동안 쓸모없이 벌어져 있던 여수시 돌산읍의 목장용지가 관광단지로 개발됩니다. 교통망도 확충되면서 여수 관광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83년 매립 준공된 뒤 40년 동안 방치됐던 여수시 돌산읍 무술목 목장용지입니다. 각종 해충과 심한 악취로 민원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곳이 세계적인 복합휴양 관광단지로 개발됩니다.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테마로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호남의 중견기업인 모아그룹은 전남도 여수시와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2030년까지 7,010억 원을 투입해 5성급 세계적인 브랜드 호텔과 놀이 테마파크, 18홀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고운간 다리와 돌산 경도간 다리가 무술목 관광단지 개장 이전에 개통될 예정이어서 여수 관광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로 이어져서 우리 지역 성장에도 큰 원동력이 될 겁니다. 축구장 200개 크기 전체 부지 가운데 70%를 매입한 모아그룹은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발전 또 주민과의 상생 이런 면에서도 잘 이렇게 협의가 돼서 우리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2012 세계박람회 개최 뒤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성장한 여수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새마을운동 재창 53주년을 맞아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다시 새마을운동 세계와 함께를 비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 조성, 탄소 중립 실천, 연대 강화 등 새로운 새마을운동의 의의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 7월에 편입되는 군의군 새마을회 30여 명을 초청해 함께하는 첫 행사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세계로 뻗어가는 새마을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구의 날 기념 대구 시민생명축제가 차 없는 거리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대구 시민생명축제는 2000년 이후 매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 환경행사로 올해는 반월당 내거리 등에서 차 없는 거리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날 축제 구간에서는 차량 진입 전면 통제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등을 위한 다양한 전시 체험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은 옛 중앙파출소 앞 메인 무대에서 열렸고 이 밖에 시민 200여 명이 1km를 행진하는 대구야 걷자 녹색 대행진, 자전거 타기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2023년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치에 따라 평창군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합니다. 2023년 3월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 복무 완료와 관내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기관의 부재로 평창군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인근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에 평창군은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 배출 감소 이탈에 대해 강원도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하며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배치받았습니다. 군 보건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지역의 아동 청소년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영유아 건강검진과 국가 필수 예방접종 등 성장기 아동 건강 유지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이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여성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촬영 평창군 감시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불법 촬영 감시단 사업 및 활동 방향에 대한 안내와 경찰서 신고, 협력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올 5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공중 화장실과 다중 이용시설 등에 대해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활용한 점검뿐 아니라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또한 감시단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뿐 아니라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등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 현대자동차 등이 횡성 묵계리 일원에서 미래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 기관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기술 실증, 모빌리티 신규 사업 발굴 육성, 모빌리티 전후방 산업 밸류체인 조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 묵계리 일대에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시제품 제작, 진단 프로세스 등 장비 시스템을 구축해 재제조 배터리 평가센터 1개 동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횡성군은 국비 확보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현대차는 사용 후 배터리 공급,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은 이에 대한 시험평가, 성능검증을 담당하게 됩니다. 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분원이 개원식을 진행했으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에 문을 연 횡성분원은 강원도 교육연수원 분원이 강릉에 위치해 영서 지역 교직원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또 연중 상시 연수 체계를 갖춰 강원도교육청의 새로운 정책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교직원들의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로 본원과의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99억 6,300여만 원이 투입된 횡성분원은 우천면 두곡리 일대 12,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수실과 분임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집중 홍보에 나섭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입니다.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에서 90%를 보상하며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입니다. 보험료는 70%에서 최대 100%까지 국가와 횡성군이 보조하며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 또는 무료로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횡성군 재난안전과와 9개 읍면, 7개 민간보험사 등을 통해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 문화원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는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문화원 건립사업에는 총 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하 1층에는 구내식당과 세미나실, 지상 1층은 강의실과 영상실, 지상 2층과 3층은 생활관 시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기념사에서 교육문화원은 청남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근현대 행정수반의 삶과 업적,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발생 차단을 위해 정밀 예찰과 과수원 관리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과수원 입구에 리본을 부착해 약재 살포 여부를 점검하고 자가 예찰과 신고를 독려합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의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예방약재를 살포하면 기존 방법보다 방제 효과가 16% 이상 높아집니다. 서영호 충북농업기술원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과수원 관리 캠페인과 합동 정밀 예찰을 통해 도내 과수화상병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207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수출 환경이 악화돼 같은 기간 한국 수출이 4.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전지와 양극재, 태양광 모듈의 수출 증가가 충북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및 핵심 소재, 태양광 모듈의 수출 비중이 전년 동기간보다 16.4%포인트 증가한 32%를 차지하면서
수출 감소율이 큰 반도체 비중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이 경상북도 지방정원 1호인 경북 천년숲 정원의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경북 천년숲 정원 개원 기념 축제의 첫 행사인 개원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산림 관련 유관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개원 기념 축제는 모두 다 꽃이야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일상에 지친 도민들에게 꽃처럼 언제 어디서든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경북 천년숲 정원이 앞으로 도민을 위한 힐링 공간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 정원축제는 지역민, 예술인, 학생 등과 함께하는 행사로 앞으로도 매년 열릴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유망 중소기업 4개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 규모는 2,700억 원이 넘는데요. 포항시는 2차 전지 분야 대규모 투자에 이어 신산업 및 유망기업 유치로 도시 발전에 포석을 쌓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1일 5G 엔지니어링, 티센 바이오팜, 동성모터스, 한솔TNC와 2,744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먼저 5G 엔지니어링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2,225억 원을 투자해 내진 트러스 분야 특허 기술을 활용한 산업용 플랜트 철골 구조물을 생산합니다. 또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내 투자를 결정한 티센 바이오팜은 배양육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제조시설 건립에 407억 원을 투자하며 동성모터스는 전기차 배터리 모터 연구개발에 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솔TNC는 전자자동 제어반에 대한 신규 투자로 12억 원 규모의 제조시설을 건립합니다. 이로써 포항시는 총 2,744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이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까지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명실상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러 안건을 심사 의결하는 한편 시정에 관한 질문도 진행했습니다. 17일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한 포항시의회는 26일까지 10일간 의정활동을 펼칩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병국 의원은 법광사지 보존 실태 및 보건정비 방안에 대해 얘기했고 김영헌 의원은 2차 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포항시의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김성조 의원은 포스코홀딩스가 빠른 시일 내에 포항의 그룹 신사옥 건립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등을 의결했습니다. 또 이날 포항시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상백 시의원이 등원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18일 포항시의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으며 김성조 의원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파크골프장 및 게이트볼장 확충, 노인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했고 전주형 의원은 하수관로 정비 사업,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포항시 시민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총 13건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복값이 왜 이렇게 올랐나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 광주광역시에 있는 교복업체 대부분의 대리점들이 조직적으로 교복 납품과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교복값 담합으로 학생들은 1인당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교복업체 대리점입니다. 이 교복점의 대리점주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무려 30차례 넘게 교복 납품과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최근 3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교복 납품과 담합에 가담한 대리점은 모두 45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광주 지역에 있는 중고교 교복업체 대리점 대부분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얘기입니다. 45개 교복업체 전체가 총 289회에 걸쳐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교복업체 운영자들은 담합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약 32억 원의 이득을 얻었고 이들의 범행은 이른바 품앗이 형태였습니다.
교복 납품 입찰 공고가 뜨면 대리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하고 메신저 등을 통해 희망 낙찰가, 그러니까 투찰 가격을 특정 금액대로 맞추는 겁니다. 이때 낙찰 예정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이른바 들러리 업체 역할을 하며 예정 업체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는 방식입니다. 즉, 이미 만들어진 판 안에서 최저가가 아닌 금액이 최저가로 낙찰을 받게 된 셈입니다. 이로 인해 예정 가격 대비 투찰 가격을 나타내는 투찰률은 담합 전 79%보다 무려 20%포인트 가까이 높은 96%나 됐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의 교복가가 산정되다 보니 학생들은 해마다 1인당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교복을 구매하는데 조금 많이 과하게 비싸다고는 생각을 했거든요.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플러스해서 곱하기 뭐 이렇게 되는. 교복 납품가 담합을 가담한 대리점주 3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전 논란이 뜨거워진 광주 군공항 문제와 함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2029년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30년에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개항할 예정인데 무안국제공항을 하루빨리 활성화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 민간공항과의 통합이 필수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전라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2029년 개항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항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돼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 공항 역시 동남아 등 아시아 노선과 저가 항공사를 겨냥하고 있어 개항 후 무안공항과 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무안공항 똑같죠. 모든 지방 공항이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육성하지 않을까요? 동남아 그런 위주로 이제 저희가 개척을 해야죠. 앞으로 개항 시점에 맞춰서. 한면 무안공항은 무늬만 국제공항으로 전락했습니다. 2019년 90만 명에 육박했던 이용객은 지난해 4만 6천 명으로 추락했고 국제선은 정기선 한 편 없이 베트남 전세기 2편, 국내선은 소형 항공사의 제주 김포 노선이 고작입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접 해외 세일즈를 나서며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결국 해법은 광주 민간공항과의 통합입니다. 하지만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 이전과 미묘하게 맞물려 시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으면서 민간공항 이전도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공항 이전을 무안히 받아들이고 민간공항을 조기 이전하는 방안을 바라고 있지만 반대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어떻게 무안공항을 활성화할 것인가? 우리가 군공항 문제를 꼭 아니라고만 하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군공항이 오면서 불편한 점이 뭐이고 또 우리에게 좋은 점이 뭐인지 정확히 좀 이제 따져보고. 새만금에 이어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까지 지방 공항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대표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인 차범근 축구교실이 서울과 무주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고흥에 문을 열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지역 축구 꿈나무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축구단 훈련 코치가 고흥 지역 어린 학생들에게 공 다루는 법을 알려줍니다.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훈련 모습을 차분하게 지켜봅니다. 국내 유소년 축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차범근 축구교실이 고흥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 축구 선수만을 키우자는 게 아니고 건강한 사회인을 만들어내자는 취지입니다. 고흥군과 차정 감독은 지역적 한계로 선진 육성 시스템을 접하지 못한 초등학생 63명을 선발해 일주일에 2번씩 무료로 축구 교실을 진행합니다. 이번 창단식에는 토트넘 현역 코치 2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아이들을 지도하고 토트넘 유니폼을 전달했습니다. He used to be a huge legend, so obviously it's great to have him down today to see our sessions and to see the next generation of young people. 고흥군은 훈련 용품과 장소를 제공하고
독일 축구 연수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소년 축구 육성의 좀 메카가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고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가 고흥에 문을 열면서 즐겁게 공을 차는 문화도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관광철을 맞아 관광협회 업종별 분과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제주도가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관광객 수용 태세를 점검하고 협회 관계자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2023년도 주요 관광정책 보고를 시작으로 관광업계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견인해 나가고 있고 국내 관광객도 전년 대비 성장하고 있다며 현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내 관광업계에는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과 관광객 유인책 마련, 높은 항공료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는 5월 가정의 달 연휴 특수 및 해외 주요 국가별 연휴 기간이 도래하는 만큼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4.3 기록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의 당위성을 국민과 공감하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제주도가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서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오영훈 지사, 허능필 서울제주도민 회장, 김창범 4.3 유족회장 등이 함께했으며 세계기록유산 등재기원 홍보책자와 4.3 안내 소책자, 동백꽃 배지 등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서울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복궁 안팎을 연결하는 통행로로 사용됐던 광화문 앞 월대의 구조와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철도가 놓이면서 훼손돼 사라졌던 유물이 발굴 사업을 통해서 다시금 빛을 본 건데요.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이번 발굴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월대를 10월까지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완공 이후에는 월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니까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